우선 서론적인 이야기로서 크게 봐가지고 요사이는 뭐 통 큰 이야기 모두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 크게 보면 이 지금 이번에 엊그제 한 정상회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소위 남북한 간의 향후 어떻게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겠다 하는 개념 설계도다. 이렇게 제가 개념 설계도라는 건축에서 이 개념 설계도가에 따라서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단서를 붙였어요. 이게 북한이 질적인 변화를 하면 엄청난 대복이 될 수가 있고, 북한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만약에 추진을 하면은 대한민국에게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하면서 북한 변화 여부를 갖다가 예의치 체크하면서 봤는데 추호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대재앙 쪽으로 고속 질주를 하고 있어서 뭐 정상회담이 있고 없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제3차 이 정상회담이 있을 때 이미 이런 패턴에서 볼 때 3차 정상회담은 어떻게 저는 큰 틀에서 개념을 규정하느냐 하면, 이것은 4.27 판문점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실천 설계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27 판문점 선언을 구체적으로 기둥은 어떤 걸 하고 못은 어떻게 받고 하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집을 짓는 실천 설계도다. 그래 개념 설계도만 갖고 달려가는 것만 봐도 이거 정말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실제 이렇게 집을 만약에 짓고 보면 이거 대한민국은 보통 일이 아니다. 제가 보통 일이 아니다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떤 게 보통 일이 아닌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 이런 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서론적인 이야기로서 11월 1일부터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여기 조선일보 38선 DMZ가 쭉 하는 이 누가 참 복사를 잘 한 장 해다 놨는데, 저는 공군 상안학교 출신이고 주로 비행기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후배 수많은 조종사들의 그 어떤 자부심과 여러 가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하면서 군복무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늘 하느냐 하면, 우리 공군 조종사는 3천만 원 불침번이다. 옛날은 3천만 일 때, 지금은 4천만 원 불침번이다. 왜 불침번이냐? 뭐 비행장에서 잠 안 자고 이렇게 불침 서는 게 아니고, 여명되기 전에 강릉 비행장이다, 수원 비행장이다 이런 데서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엊그제도 조용히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그래가지고 이 비무장지대 38선이 쭉 걸리는 거, 이걸 거의 근처까지 가가지고는 쫙 보면서 계속 이렇게 만날 워치를 해요. 무슨 일이 없는가. 그래 한 지점을 두고 계속 이렇게 낮이간에 떠서 워치를 하면은 그걸 갖다가 조조비행 혹은 캡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거나 그렇게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제 이걸 11월 1일부터는 못합니다. 또 하나 못하는 것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저는 간첩이 어떻게 넘어왔고 어떻게 잡히고 하는 걸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간첩이 하나 넘어오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들었어요. 임진강이다, 서해 앞이다, 해안에서 들어올 때는 어떻게 왔느냐 하면 대나무를 이렇게 숨을 쉬기 위해서 물고, 머리와 모든 것은 물속에 잠겨가지고는 대나무가 살살살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 계속 해군들이 총장전 해가지고, 총이 없으면은 그게 그냥 대나무라 생각하고 건드리다가는 수류탄을 먼저 던지고 해서 죽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그거에 대나무가 살살살살 움직이고 오면은 그따 대고 총을 쏘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또 간첩들이 잡히기도 하고, 그 바다를 갖다가 이렇게 기어 올라오면은 철책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안가에서 쫙 여러분들 통일로 근처니 임진강 근처니 보면 알 겁니다. 거기에 돌을 전부 이렇게 놓고는 줄을 딱 그어놓고 누가 왔다 갔느냐 그걸 또 육군들이 지키고, 이래가지고 정말 간첩들이 들어오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11월 1일부터는 편할 겁니다. 고기 잡으러 온다 하고 뭐 바다 고기 같이 잡는다 하면서 슬슬 뭐 그렇게 배 타고 오면 돼요. 막 이런 현상이 11월 1일부터 있을 거고, 또 11월 그 평화수역이라 하는 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서로가 뭐 의논 좋게 형님 아우 우리 동포 크고 이런 일도 있겠지. 그러나 그거보다는 1986 아시안 게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같이 갔던 운동 선수들이 한 옆에는 북한 선수가 있고 한 옆에는 남한 선수들이 있고 함께 떡 이라고 한쪽 발 덜덜 떠서 북한 선수들이 야 이 새끼들아 우리도 너만큼 먹었으면은 우리도 힘쓸 수 있어 내놔 물건 같은 거 사가 가면 이런 식으로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줬대요. 그런데 이제 고기 배를 잡으러 가면 평화수역이라서 좋을 것 같지만은 민간인처럼 와가지고 서울적 총구멍이나 보인섬 좋은 말 할 때 조기 잡고 내놔라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없으라는 법도 없어요. 여러 가지 아마 변화가 있을 거고 평화야 크니까 좋다고 춤추던 사람들 이게 평화인가 하고 절감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서로는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자와 이 협상이 뭐냐 하는 것을 저는 수많은 안보 전문가들 저는 공산주의 남북 문제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북한과 이 공산주의자와 정상회담이라 하는데 환상을 갖지 마라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환상을 갖지 말라 하느냐 하면 합의는 합의고 실체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자들 테러리스트들과 이런 협상을 해보면은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넣어놓고 꼭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유리수 분리폐 그런 게 있는데 우리한테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폐기시킨다.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도 그렇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그렇고 그게 수없이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지금 합의해놓고는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것은 역사가 뭐인지 북한의 실체가 뭐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참 무지함이라 할까 어떻게 보면 동조하는다 할까 하는 데서 저는 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두 번째 남북한 합의사항 핵심 내용 2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표 1에 이번에 그 크게 합의한 것이 9월 평양선언이라는 것이 있고 군사 분야 합의라 그런 것이 있는데 크게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보면은 총 6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판문점 선언을 실천한다. 그는 아까 제가 개념 설계도를 실천 설계도로 이렇게 한 것이 이번 회담이다. 구체적으로 한 것이 막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봄에 뿌린 씨앗을 갖다가 이 가을에 거두자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야기고 막 여러 가지. 두 번째는 민족 자주와 자결 원칙 재확인 하는 항이 있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항목입니다. 사실은 아주 민족을 이야기하는데 존중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겉에 포장은 이래야 돼. 안을 이렇게 저는 평생을 북한을 연구하고 남북 대화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안을 이렇게 깨 보면은 독한 내용들이 거기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이것이 이제 본문에도 있고 사실은 군사무장 합의서에는 몽땅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안보와 북핵 문제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는 남북 경협이 이게 민간 차원의 이야기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안보에 또 많은 영향을 지금 줘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북핵 문제 이렇게 막 꼭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한 4가지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데 큰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민족 자주와 자결 원칙 재확인 그런 거는 이건 표현은 화려하게 돼 있지만은 사실 내용은 굉장히 요거는 독소적인데 독소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이 민족 자주 자결이라 하는 거는 사실은 그대로 반미주의입니다. 불구 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한반도 만화가 거는 미제국주의 이것을 갖다 이렇게 포장해 놓은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하자 하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 그런 거는 한국군을 일방적으로 불능화시킨 이적성 합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군만 일방적으로 불능화시킬 수 있는 이적성 합의다. 단 북한이 질적인 변화를 해서 등가 원칙에 의하고 똑같이 변화를 하고 똑같이 조치를 하면은 이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북한은 속성으로 봐서 이것은 한국군 일방적 불능화할 수 있는 이적성 합의다. 그다음에 이제 경협이라 하는 것은 한 3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유엔 제재
미국 제재망 찍기 하나 그런 데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 유엔 제재자들은 미국이라 하는 거는 무엇이 가도 안 되고 비행기가 그게 취항을 해도 안 되고 어떤 회사가 거래를 하면 전부 은행이니 무엇을 이걸 닫아버리고 이런 식인데 유엔 제재 경협이라 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정상회담을 하든 남북 대화를 하든 북한 용어로는 제가 이번에 워싱턴에서 탈북한 고위층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정상회담의 제일 큰 목표는 소위 따내기 전략이다. 따내기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탈북자가 하는 이야기더라고.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 하고 나서 한 1000명 핵심 요원을 갖다가 평양 어디 홀에 모아놓고는 정상회담을 이야기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무릎 꿇고 백기를 들고 와서 수천억 을 갖고 와가지고는 정말 살려돌라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 김정일 장군님께서 통 크게 아주 계획을 했고 통 크게 따내기를 했으니까 따내기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통 큰 장군님을 따라잡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 정상회담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번에 4개 그룹의 총수 많은 경제인들을 데리고 갈 때에 이거 큰 맘모스 스타일의 따내기 정략 그게 뭐 이쪽은 어떤 거 모르겠어요. 막 그게 일종의 그 보조를 맞추고 있는 그 끝에서 걱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북 북한 핵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는 비핵화라 하는 실효성으로서는 전혀 다가간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선은 1991년 1992년부터 실효성을 발휘하는 그게 훨씬 더 디테일하고 그것을 차라리 철저히 실천에 옮긴다 하면은 전혀 이거 다른 이야기가 좀 될 건데 아마 이런 큰 와꾸를 이야기하고 시간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군사 합의에서 이것도 총괄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종전선언 하지만은 종전선언이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이번에는 안 들어가고 싹 빼놓고 종전선언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이제 전쟁이 끝냈는데 군사연습이 뭐 필요하느냐? 전쟁이 필요한데 한미동맹이 뭐 필요하느냐? 전쟁이 끝났는데 주한미군이 뭐 필요하느냐? 전쟁이 끝나는데 왜 우리가 총을 들고 서로 대치를 해야 되느냐? 이 종전선언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수건가지로 종전부터 주장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용어는 빼버리고 이 사람 머리도 보통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걸 종전선언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서 전부 결과를 다 바뀌었어요. 사실 이게 실천되면은 종전선언 하고 하는 게나 똑같아요. 막 그렇다 그런 것만 알고 대하시면 될 겁니다. 그 후에 4페이지 구체적 평가는 안보 문제 민족 자주와 자결 원칙의 재확인하는 것은 페이지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보면 이렇게 표현했다 저렇게 표현했다 하는데 민족 자주와 자결이라는 원칙 속에는 구체적으로 제의해왔던 것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 간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한미 상위 방위조약 철폐 이런 내용들이 함께 묶어갖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전에 이 내용들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정부라든가 대한민국 수호하는 정부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북한하고 극명하게 다툼을 하는 주제였어요. 아예 어떤 거는 어디 개가 진노하고 취급도 하라고 하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것을 이번에 남북이 합의를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의라는 것이 서로 논의를 해갖고 우리 중심으로 합의가 되어 있으면 또 뭐 문제 삼을 게 없는데 북한이 주장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합의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안보 차원에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 때문에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구축하는 것은 제가 그 페이지 6페이지에 제일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군사합의 합의서 제1항 제1조 에 쭉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무력정강 금지,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그다음에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 정찰 행위 중지. 이게 남북까지 똑같이 등가성 실천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비무장지대 비무장화가 철저히 되고 평화지대가 되고 하면은 뭐 한번 해볼만 해요. 그런데 이게 북한은 우리가 검증도 할 수 없고
지금 이 정부가 검증하겠다고 악착같이 하면서 우리가 따지고 안 된 거는 고치겠다 이런 의지와 능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2항에 지상, 해상, 공중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취했던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못 넘어오던 적에게 평화수역 사는 것도 적에게 그저 자유로 드나들면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것은 그렇게 되면은 서울, 서해를 통해서 오는 이 서울 방어력 하는 것이 정말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아까 공군들이 정찰하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는 조조비행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없어지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전혀 깜깜이로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거고, 북핵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핵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 합의와 관련돼서 딱 보니까 한 3기절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동창리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영변 핵시설을 조건부로 폐기한다. 그 다음에는 기자회견할 때에 김정은이가 지난 19일 날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 확약은 약속을 하고 노력하기로 했는데 노력은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서로가 서명하고 했던 것이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에요. 이래놓고도 하나도 실천을 안 하는데 여기에 지금 막 흥분을 시킨다고, 지금 확약을 했다고. 북한이 확약해놓고 안 하는 것은 통일부에서 발간된 남북한 대화연표 70년 동안 쭉 보십시오. 어떤 확약들을 했는가. 그걸 쭉 읽고 보면은 북한은 확약이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는 것은 사실적인 이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구체적으로 부수는 것은 부수고 없어지는 건 없어지고 이런데, 이것이 남북 공조위에서 사술화라는 건 자꾸 기만하는 겁니다. 사술화와 미국의 정치화에 의해 갖고 참 이게 자꾸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특히 제3차 정상회담 이후에 저는 참 이 뭐라 할까, 어떤 처연함을 이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그러나 신호 가오가 있으면 또 좋은 기회가 오겠지. 이렇게 아직 포기는 안 합니다. 조국은 포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1분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당이든 우리 국민이든 한미 결속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념해야 된다. 정부 대 정부는 진정한 결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피플 대 피플 관계도 있고 파티 대 파티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는 파티 대 가버먼트 관계도 있고, 저는 요사이처럼 정부가 질이 바뀌니까 이런 심각한 조국을 두고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구나. 방금 심 의원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말 질 좋은 정부가 들어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면에서 정부와 정부 관계가 어떻든 너무 포기하고 하지 말고 정말 모든 총력을 다해서 한미 결속이 우선돼야 되고, 두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런 식으로 나가면 11월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뭐 트럼프 정부가 달라질 거다. 제가 지난 2달 반 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비해서 쭉 많은 전문가들, 그게 정부 관료들하고는 참 태평양을 건너올 때에는 이거 어디서 어떤 구원 요청을 해야 되느냐 하고 마음이 별로 박지를 못했어요. 뭐 또 좋은 분위기가 바뀌리라고 보고, 어쨌든 밸런스 오브 테러를 해야 돼요. 그게 뭔 소리냐? 핵에는 핵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핵에는 핵 외에는 우리가 만들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들락날락 걷는 핵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하여간 이건 밸런스 오브 테러 외에는 소위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미국과 확장 억제력 외에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세 번째로는 정치학에서는 그런 얘기 있어요. political system, 정치 체제의 색깔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모든 체제의 색깔이 닮아간다. 이것을 갖다 맹심하시고, 정말 정치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어떻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총 단위에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 많이 와가 계시네요. 정말 이 구국 차원에서 심각하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저도 여기 국책자문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고, 이 심각한 현실을 갖다가 우선 당원부터
전국구에 힘 되는 대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선 가치라도 정립을 하고 거기 신념화되도록 다음 이 선거 올 때까지 정말 피눈물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절규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분은 애쓰는 분들로 지금 국민들이 평가를 받더라고. 그렇지 않고 자기 사적 차원에서 얕게 노는 사람은 얕게 노는 사람대로 다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남이사 어떻든 관계없이 여기 모인 훌륭하신 여러분들 중심으로 돼가지고 전당원 교육, 국민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막 이런 정치 체제의 색깔을 질적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어쨌든 질적으로 바꿔야지 이게 더 오래되다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어려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